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비대면 방식, 즉 언택트 문화를 선호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공존하며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한층 더 주의하고 한층 더 조심하며 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상생활과 가까운 거리두기. 그 방법을 찾아봅니다. CMB 장애인 건강 강좌 이동민입니다. 매일 눈을 뜨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참 쉽죠. 그렇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코로나19와 관련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 강좌를 운영해서 지역장애인의 신체, 정신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들과 직접 많은 분이 궁금해하거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 정보를 전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감염내과 전문의신 정영석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효과, 추 감염병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코로나19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말해주시죠. 네, 코로나19란 SARS-CoV-2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포유류에게 가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SARS-CoV-2는 박쥐에서 유래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보통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이 코로나 박쥐에부터 기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상갑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메르스나 사르스 같은 경우도 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나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을 주로 일으킵니다. 마치 계절성 독감과 같이 열, 두통,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을 많이 일으키고요.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후각 손실과 미각 손실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계절성 독감이 이제 보통 겨울과 초봄에 많이 유행하는 것이라면은 이 코로나19는 1년 내내 유행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감염력이 높아서 한 환자가 2명에서 7명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큰데요. 네.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러스의 변이는 유전자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수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대부분 복제되지 못하고 죽기 마련인데요. 어떤 일부 특정 바이러스들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한에서 발견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과 한두 달 만에 N501Y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알파 바이러스, 흔히 런던 바이러스라고 불렸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을 이끌다가 최근에는 델타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4차 대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변이는 항상 일어나고 그중 생존력이 강한 일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 변이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가 위험한 것은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던 진단 키트를 피해갈 수가 있고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유행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 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분들은 좀 고위험군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먼저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은 일반적으로 고령, 당뇨, 신부전, 자가 면역 질환,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나 요루가 있으신 분들은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애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또한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의 외부 신체장애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 때문에 감염에 직접 취약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을 씻거나 하는 개인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가족과 복지사, 치료사 등의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일상적인 대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물리적인 접촉 또 감염률을 올릴 수가 있고요. 본인 또는 가족이 자가 격리되었을 때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부분들 역시 감염에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인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개인 방역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애인의 예방 수칙 그 준수율이 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예방 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신체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 소독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개인 위생 실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활동 보조인과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예방 수칙에 대한 낯설음, 내가 왜 손을 소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의 예방 수칙 준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장애의 특징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입니다. 직접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환기를 시키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밖에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손 소독제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들을 돕는 보조인들의 역할이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환기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기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코로나19의 전파는 주로 비말, 비말이라는 것은 작은 침방울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비말 전파로 생각됩니다. 공기에 의한 전파는 특수한 몇몇 케이스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특수한 케이스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기관 삽관을 한다거나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 자체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환기는 실내의 열, 수증기, 분진, 이산화탄소 또는 VOC와 같은 유해 물질들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그 10월 25일 오늘 녹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차까지 완전 접종이 72%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께서는 백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백신은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개인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백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맞으시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은 병에 걸릴 가능성을 85% 정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입원을 하거나 기도 삽관을 해야 될 정도로 중증화로 발전할 수 있는 률을 90%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나도 백신을 맞으면 그런 안 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백신의 금기 사항은 백신 성분 중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중증,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그런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이 금기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첨가제 중 하나인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에 과거 중증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백신을 안 맞으셔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점이 백신의 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백신을 맞으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때문에 환자분 기저에 가지고 계신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본인이 백신을 맞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백신을 맞으러 간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나는 내 자신을 잘 보겠다. 이제 도움을 받으실 분들에게 나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내가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 것들을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열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타이레놀과 같은 상비약을 미리 가지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백신을 접종하고 30, 3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네. 의미인가요? 백신 접종하고 나면은 이제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부작용인 급성 알러지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30분 정도는 접종 센터에서 머무르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귀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귀가 후 3시간 정도는 집중적으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3일 정도는 무리하지 않고 쉬시면서 컨디션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이상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만약에 집에 가서 이상 반응이 생겼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현상들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국소적으로는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발적 등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전신적으로는 열, 근육통, 관절통, 권태감 또는 림프절들이 붓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 반응은 어떤 백신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종 부위에 붓기, 통증 등이 발생하면은 얼음팩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열이 있으면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시고 섭취하시고 근육통, 전신적인 관절통, 발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복용하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거나 접종 후 4주 이내에 두통, 호흡곤란, 흉통, 복통, 다리 붓기 등이 나타난다면 지체 말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스터샷을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은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하고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신 분들을 비교해 보았으면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예방률이 10배 이상, 약 11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고령이시거나 또는 면역 저하 상태여서 코로나 백신에 의한 항체가 잘 생기지 않으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3차 부스터샷을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60세 미만의 건강한 국민들이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국외의 상황들, 연구 결과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어쨌거나 이게 이제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mRNA 백신의 항체 역가는 3개월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감소 효과는 65세 이상이거나 남자이거나 또는 면역 억제자인 경우에 특히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감염 후에 중증으로 발전하는 중증화율은 90% 이상 예방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실 겁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있듯이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또 올바른 대처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고 효과적일까요? 네, 위드 코로나는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자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 의료기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 시도의 행정적 부담감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하고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것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백신 접종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은 병을 예방하고 만약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중증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개인적으로는 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등교, 출근, 출장, 여행, 모임,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환자의 수는 필연적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나 각 의료기관들은 철저하게 만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대하기는 환자 수는 늘어나더라도 중증 환자의 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백신이 무력화되게 된다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꼭 하시고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빨리 치료제가 나오기를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장애가 있으신 장애인분들께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네, 교수님의 이 화이팅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CNB 건강강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 수칙 같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 우울감, 불안감 다스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